FM대로 하면 팀장 한 명이 팀원이 3명이에요. 여기 이제 세 팀이 있습니다. 진도 VTS에. 네, 세 팀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 형식을 띠고 있고요. 예, 그게 뭐 24시간 일하면 24시간 뭐 휴식 아니면 24시간 대기 이렇게 해서 세 팀이 이제 돌아가는데 한 팀이 이제 그 주간에는 1시간 30분 단위로 업무가 로테이션이 되고 저녁에는 1시간 단위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총 팀원이 그럼 팀장까지 해서 4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업무를 시작하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1섹터에 앉고 그 다음에 2섹터에 앉고 그 다음 사람이 상황 대기라는 걸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전체 관제라는 걸 해요. 이렇게 해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1섹터에 앉고 1섹터에 앉던 사람이 2섹터에 앉고 이렇게 돌아가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상황 대기라는 게 이제 뭐 1섹터, 2섹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측하고 외측하고 관제를 하는 거죠. 그 업무를 하는 거고 상황대기라는 건 그 주간 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응대하거나 왜냐하면 관제사가 관제를 하다가 눈을 띄면 관제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화면을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뭐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상황대기자가 전화를 받거나 관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해서 뭐 수사자료 같은 걸 이제 확인을 하거나 일일 보고서 작성 같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상황 대기라는 걸 하죠. 그리고 전체 관제라는 건 상황 대기랑 유사하긴 한데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관제사 뒤쪽에 또 공간이 책상 같은 게 있어요. 뒤쪽에 디브리핑 장비 같은 거에서 이제 디브리핑이 전체 자기 뭐 업무를 볼 수 있는 포털을 열어볼 수 있거나 이제 그런 컴퓨터인데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 관제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유사시에 즉시 관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이게 정상 근무 방법이에요. 예. 근데 진도 이제 요게 이제 정상 근무 방법인데 진도 VTS 관제사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1섹터 관제사가 1섹터와 2섹터 외측 내측을 모두 다 관제를 했어요. 혼자. 예, 혼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2섹터 관제사와 상황 대기 그리고 전체 관제의 대기 이제 전체 대기를 하는 그 진도 VTS 관제사들은 그냥 휴식을 취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선형 관제사의 그 검찰 진술 좀 내용을 보면 11시부터 3시까지 이동 선박이 좀 거의 없대요. 진도 해상에. 그래서 교신 같은 것도 이제 할 일이 없고 해서 이 섹터 관제를 시작함과 동시에 몇 분 정도 자리에 착석을 했다가 사무실 안쪽에 있는 행정용 컴퓨터 쪽으로 이동해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예. 그래서 근무가 끝나갈 무렵 다시 관제석으로 돌아가서 교신 일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평소에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20시경이나 7시경은 관제 수요가 더 많은 시간에는 좀 더 자주 보조 관제를 하거나 계속 관제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배들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거의 뭐 관제를 안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그 광주 지원에서 뭐 C팀에 있는 노영현의 관제사가 얘기를 하는 게 야간에 근무할 때 1섹터 근무자는 뭐를 하냐고 어떤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게 관제석 뒤쪽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가 놓여 있는데 책상에서 졸기도 하면서 쉬고 있었고 상황대기나 전체 관제사는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업무용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휴대폰 등을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조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제가 근무 조정으로 다른 근무조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도 1섹터 근무자를 포함한 상황대기 전체대기 근무자들은 소파나 라꾸라꾸 침대가 있대요. 라꾸라꾸 침대나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뻔히 그림이 보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늘상 뭐 긴장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건 사실 맞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8시간 교대 근무. 네. 3개 팀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럼 이제 관제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레이더 영상 같은 거 네. 이런 게 모니터가 이렇게 쫙 한 뭐 7개, 8개, 9개 예. 이렇게 그거를 다 들여다보는 과정인데 네. 평상시 때는 그렇게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어떻게 무슨 사고도 없는데 그런데 사고가 나서
뭔가 어떤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근무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뭔가를 이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사고 이후에도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일단 관제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도 VTS가 일반 다른 VTS보다 관제할 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관제 구역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진도 VTS랑.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예. VTS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이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멀리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대표적인 두 곳이 어디냐면 동해에 있는 VTS하고 진도 VTS예요. 그 주위에는 거의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총 18개가 있다고 하는데 포항, 울산, 부산, 신항, 통영, 여수, 완도, 목포, 뭐 마산, 제주, 진도, 군산, 대산, 평택, 인천, 경인 이렇게 예. VTS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 관제해야 될 해역이 네. 가장 넓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진도 VTS예요. 예. 그래서 그 다른 VTS랑 다르게 진도는 내측과 외측을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예. 관제사를 2명을 앉혀놓고. 뒤도 있잖아요. 예, 자세히 섬이다 보라고. 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고. 예. 근데 그 뭐 항만 그 VT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명이 이제 한 명이 아니고 관제사들이 전체 해역을 다 보는데 이것 때문에 진도는 나눠놨거든요. 1섹터, 2섹터를. 그래서 나눠놓은 건데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진도 VTS 뭐 이런 자료들을 보기 전에 짐작은 했어요. 1명 정도는 작겠다. 네, 1명 정도는 작겠지. 예, 그거는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술서를 막 읽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관제를 하고 3명은 그럼 그냥 잔 거잖아요. 그렇죠? 3명은 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읽다 보니 이제 진술서를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이가별 관제사의 그 진술 내용을 보면 6시경부터 1섹터 근무를 한 이게 영상을 검찰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물어봐요. 질문을 하는데 6시경부터 1섹터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저라고 이감열 관제사라고 그리고 6시 25분경부터 7시까지의 동영상을 보고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섹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1섹터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고 있어요. 나머지 3명은 이제 1섹터를 보고 있는데 6시 25분경부터 7시경까지의 동영상을 보니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을 보면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단순히 근무 중 깜빡 졸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6시 25분부터 1시간 근무인데 6시 25분부터 7시까지 잔 거예요. 그 25분만 모니터를 보고 나머지 그냥 계속 잤다는 얘기죠. 단순히 근무 중에 깜빡 졸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근무 중에 잠이 와서 그냥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잠자는 동안에는 관제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잤겠지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모두 다 잤죠.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사고가 초기에 나면 네. 가장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보면 119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탑승객들이. 네.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배 운행하는 사람들은 VTS로 연락을 맞아요. 먼저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VTS 해줄 수 있는 어떤 업무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화가 오면 VTS가 이제 알아서 뭐 구조 신호도 막 해주고, 보내주고 그걸 그렇죠. 유기적으로. 예. 진도 VTS가 실제 했던 것처럼 구조에 동참해달라고 어선들도 빨리 이동을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위치를 설명을 하죠.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예. 다 주무시고 계시면은 그게 초동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네. 시간을 놓칠 그리고 수가 있죠. 대부분요 이게 전화가 막 오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 모니터링만 하다 보면 모니터 속에는 거의 대부분 소리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진도 VTS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레이더로만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거의 모를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운항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호출을 해서 물어보거나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게 자거나 이제 이러면 문제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관제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섹터를 관제를 하는 관제사도 잤대요. 예, 이 시간에 잤대요. 그리고 그 뭐 휴일 이제 낮 시간 근무예요. 휴일 같은 경우 그 뭐 쭉 영상을 CCTV 영상을 쭉 보면서 뭐 28, 뭐 2일, 9일 뭐 주간에 1섹터 근무자가 혼자서 1섹터를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똑같이
낮 근무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잘못된 관제 방식으로 해서 관제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문제는 그 광주지검에서 이제 그 검사 수사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면 이제 그 이건호 관제사의 근무 특이사항 중에서 그 2014년도 3월 22일이에요. 이제 세월호 침몰하기 얼마 전이죠. 저녁 10시 57분 10시 57분 58분쯤에 이건우는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흥리 산 105번지 여기 이제 진도 VTS에서 직경으로 한 6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래요. 여기서 본인 휴대폰이죠. 본인 휴대폰으로 6분 42초간 통화한 내역이 이제 나왔던 거죠. 수사를 했는데 근데 당일 얘가 근무조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섹터를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 이 섹터 관제사였어요. 그래서 일지를 보니 이 사람이 근무를 한 걸로 일지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한 거는 이제 기주국이 다른 데서 잡혔다는 거죠. 근무 시간에. 근데 이제 얘는 뭐 이탈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이제 기선영 관제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 4월 15일 이거는 이제 세월호 침몰하기 전날 낮 시간이에요. 예, 낮 시간인데 그 역시 관제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진도 VTS에 있어야 될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휴대폰으로 54초간 더 통화한 기주국이 또 체크가 됐죠.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바닥바닥 우겼습니다. 예. 그 순주님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세월호 사건은 저희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하나는 진짜 무능, 네. 하나는 나쁜 의도. 네. 근데 VTS는 대체로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무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한테 무능이라는 게 말이 될까예요. 왜냐하면 일반인이면 가능하죠. 무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공무원한테 무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굳이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금을 들여서 훈련이라는 걸 시켜요. 예,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아가죠. 거기에 따른 혜택도 물론 받고요. 월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일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무능하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나와야죠.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면 네. VTS 쪽은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사실 무능에 가깝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태해진 거예요. 무능은 아니. 얘네들이 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태 포함한 게 그쵸? 다 무능인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런 게 있더라고. 희랑님은 아실 거예요. 공항에 가면 관제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VTS 근무하고 그래요. 네.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카우트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 연봉을 받는 직업분들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 무능이란 표현은 이제 굳이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나쁜 의도가 얼마큼 개입되어 있느냐가 주로 이제 의혹을 파헤치는 것에 주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질문이었고요. 아, 예. 그것이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월호 이항사 김영호가 VTS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신고했는데 녹취록이 없고 근데 이 모든 관제사들이 다 김영호가 VTS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다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나쁩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침몰 이제 당시에 좀 진도 관제사들이 보고 있어야 될 화면에서 어떤 게 보여줬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16일 날 7시 5분쯤에 이제 진도 관제 그 관제 해역으로 세월호가 이제 진입을 합니다. 476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그 진도 관제구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제 8시 49분 52초에 세월호가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8시 53분에 벡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 표시가 뭐냐면 그 세월호가 이제 속도가 나고 있을 때 표시가 되는 게 이제 없어져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속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관제사들이 보는 화면에서 이게 53분에 벡터 표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59분에 세월호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관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진도 VTS에서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죠. 이때까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오. 그러니까 교신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말로는 9시 6분에 목포서에서 이제 사고 났다고 전화를 받고 진도 VTS가 이제 6분부터 세월호랑 교신을 하죠. 예, 그래서 귀선 뭐 진도 세월호 뭐 진도 VTS 귀선 침몰 중입니까? 그때서야? 예, 이게 첫 교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부터는 단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어요. 예, 진도 VTS가.
근데 요게 이제 그 도메인 워치라는 게 있잖아요. 선박이.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선박을 기준으로 동그랗게 이제 회전 반경으로 500에서 700m 정도 범위 안에 다른 선박이 들어오면 깜빡거리거나 경보음을 울려서 관제사들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제 뭐 조심하라고 방송을 한다던가 안내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기능으로 도메인 워치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 관제 화면을 보면 세월호가 진도 그 관제상으로 들어와서 7시 8분 7초에 상대 선박이 지나가면서 상대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도메인 워치가 이제 깜빡거려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도 진도 VTS는 교신하지 않죠. 그리고 그 8시 34분 10초에 삼영호라는 배가 세월호 도메인 워치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또 깜빡깜빡해요. 근데 역시 진도 VTS는 교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교신이 없다가 9시 6분에 이제 저들의 얘기는 이제 교신을 하게 첫 교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침몰을 한 시간이 뭐냐면 진도 VTS에서 합동 관제 시간이 합동 근무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뭐냐면 전일의 근무자가 그 다음 날 새로 근무한 사람들한테 야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제 업무를 인계를 하는 건데 요때는 특이하게 1섹터와 2섹터에 기존 근무자와 새로 그 위임을 받은 근무자가 2명씩 앉아서 15분 동안 합동 관제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섹터에도 2명이 앉아 있어야 되고 2섹터에도 2명이 앉아서 관제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45분부터 9시까지예요. 합동 관제 시간이. 그러면 세월호가 돌고 표류를 하고 있을 그 시간이거든요. 15분이면. 근데 아무도 관제를 안 했다는 거죠. 4명이 보고 있었는데. 그건 진짜 이상하네. 네.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손주님이 무능이란 말에 약간 좀 알레르기를 보이셨구나. 그 정도 되면 못 볼 수가 없는데. 네. 4명이 네. 앉아 있었대요. 예. 근데 교신이 없었죠. 이상하네요. 예. 그것도 이상하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술을 그 당일날이죠. 당일날 합동관제 근무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제대로 했냐고 니네들. 그러니까 그 합동관제에 같이 참여해야 될 관제사가 통상의 그 VTS 내에서 합동 그 근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 그날도 합동 관제 없었다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누구 말한 것처럼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을 구워 삼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직접 현장에 있지도 않은 VTS까지 뭔가 의도성은 있지 않을 거라고 나름대로 맹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진짜 예. 이상하네요. 예. 예, 저는 이제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저는 의도 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푸나님 말씀대로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도 자기네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 아이들의 죽음 304명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자들도 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닥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미움이 넘어서 증오에 가까운. 그렇죠, 사실 솔직히. 네, 예, 그렇습니다. 교신이 제주하고 세월호하고가 언제부터라고 지금 기록돼 있는 거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8시 55분 강원식 일항사가 처음에 한 거고요. 예, 진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에서 한 게 아니고 진도 VTS에서 9시 6분에 예, 처음 시작을 했다고 나오죠. FM대로. 예, 근데 그게 뭐 아니라고 제가 저번 주에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숨기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제사들이. 예, 그리고 이제 무사히, 근데 더더군다나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해서 대법부에서 무죄까지 난 예, 상황입니다. 현재. 예, 그래서 7월 6일 날 역시 광주 지원에서 2014년도 7월 6일 날 광주 지원에서 진술한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그 문제 있는 근무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도 관제하는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 관제사들을 뭐 근무를 이제 그 체크를 하고 하는 센터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16일 날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 근무를 하는 그 시간에 원래 이제 1섹터에 그 정한철 팀장이 앉아 있어야 되고 2섹터에 이건호 관제사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1섹터에서 8시 25분까지 관제를 하던 이제 그 정한철 관제사가 뒤로 가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건호 관제사가 이제 그 관제를 대신하게 돼요. 뭐 업무 뭐 일지 같은 게 쓸 게 뒤로 가서 이제 근무를 따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술하는 게 뭐냐면 센터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침 7시 30분부터 9시면 지금 센터장이 출근을 했을 시간이에요. 센터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 형태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정한철 팀장이 1섹터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진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센터장이 그 진도 VTS 안에 있는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1섹터는 관제사가 없는 거고 1섹터에 근무해야 될 정한철 팀장은 뒤쪽에 가서 뭐 그 서류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 2섹터의 관제사가 지금 1섹터에 앉아 있는 거죠. 예, 이상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한철 그 진술 정한철의 진술을 보면 16일 날 7시 30분부터 9시경까지 예, 업무 어떤 거 있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1섹터 자기가 관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9시 15분경부터 9시까지 관제 업무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2섹터에 있는 관제 요원이 자기 자리로 와서 관제를 좀 대신했고 자기는 PC 뒤쪽에 있는 PC에서 우수 관제 사례를 보고 있었다고 그거 작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업무를 제대로 안 봤다는 거죠. 세월호 침몰을 한 당일날 이제 낮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지금 그 진도 VTS가 원래 항만에서 그 관리를 하던 VTS였는데 이게 연안 VTS라고 해서 해경 쪽으로 이제 이관이 된 VTS예요. 이게 2010년도에 이관이 됐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변칙 근무가 있었느냐를 좀 보면 원래 처음에 항만에서 연안 그러니까 해경 관할로 넘어올 때까지 섹터를 구분하지 않았대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봤었는데 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그 초반에 2010년도 넘어오고 나서 초반에 사고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1섹터, 2섹터 이제 이를 관제를 나눠서 이제 하게 됐다고 하죠. 정밀 관제를 위해서. 예, 그래서 2명을 이제 앉혀놓고 나눠서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항만에서 넘어온 관제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관제사가 이가별 이제 관제사인데 이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2010년도 항만 VTS에서 연안 VTS로 관할이 변경된 초기에는 섹터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어선 충돌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섹터 구분을 했는데 문제는 관제사들이 이 새로운 근무 형태를 적응을 하지 못해서 두 곳으로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원래 하던 근무 형태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예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 원래 하던 형식대로 그대로 분명히 나눠놔서 한 명씩 앉아서 정밀 관제를 하라고 해서 근무 형식이 바뀌었는데 그냥 원래 항만에서 하던 근무 형태를 그대로 끌고 왔다는 거죠. 그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 이가별이라는 게 항만 VTS를 하다가 진도 연안 VTS로 같이 쭉 넘어왔던 사람이라서 근무 형태를 양쪽을 다 알아요. 근데 이 그 연안 VTS 사람도 저녁에 똑같이 그렇게 관제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2섹터 사람 없고 혼자 관제를 했대요. 연안에서도. 근데 그거를 그대로 끌고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도에서도 2섹터랑 뒤에 두 사람은 다 그냥 자고 한 명만 계속 관제를 했던 거예요. 하던 대로. 그게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좀 요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센터장이 이때 진도로 넘어오기 전에 항만 VTS에서 관제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진도 VTS 센터장이. 그러면 항만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잘 알겠죠. 저녁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한 명만 관제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경으로 이관이 되고 진도 VTS로 오면서 센터장이 된 거예요. 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야간에 노영현 관제사한테 물어봐요. 검찰이 야간에 1인 관제랑 교신한 거를 혹시 사전에 알고 있었냐고 센터장이. 얘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우겨요. 지금까지 이렇게 뭐 관제를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몰랐다고 4년이 지금 넘는 시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전에 혹시 알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센터장과 팀장들이 업무에 관하여 자주 이야기한 점. 그리고 2014년도 3월 28일 날 관제구역 내에서 이게 화물선하고 예인선하고 충돌했는데 이때도 관제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근데 이게 2014년도 3월 28일이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한 16일 전인 거죠. 관제를 안 해서 이제 사고가 났던 사건이 있었고 센터장이 전에 이제 해양수산부 소속 관제사로 근무를 하다가 해양경찰청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채를 해서 넘어온 사람이었어요. 그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야간의 근무 형태를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김옥석 팀장님에게 들었는데 해수부 관제사들은 혼자서 3시간을 하기도 한다고 관제를.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랐을 리가 없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한 게 있고 이제 또 하나가 김옥석 그 비튼 팀장이 얘기를 하는 게 그 1섹터 관제 요원이 진도 VTS 관제에 교신을 이제 전담을 하잖아요. 2섹터가 없으니까 1, 2섹터 관제하면서 교신까지 다 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진도 VTS가 해양수산부 그 항만청 소속일 때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야간에 1섹터 관제 요원이 교신을 전담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게
관행이 진도 VTS의 그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바뀐 이후에도 지속이 됐다고. 예, 그래서 검사가 그래요. 그렇다면 진도 VTS가 개설된 이후에 항상 1섹터 관제요원이 야간에도 진도 VTS 관제 그 구역 모든 교신을 전담했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김영준 센터장의 그 변칙 근무 사실에 대해서 그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물론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 16일 날도 00시부터 9시까지 진도 연한 그 관제사들 근무 형태를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낮에 근무는 제대로 이제 자기가 있을 때 낮 근무는 제대로 이제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퇴근할 때 저녁에 관제사들한테 뭐 관제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감사원 이제 감사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죠. 1섹터만 관제하고 나머지 애들은 놀았다는 거를 그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예, 감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섹터 관제석을 자기는 이석하지 않고 정위치에 앉아서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다고, 교신은 안 하고. 근데 실제는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검사가 다시 물어봐요. 답변에서 이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서, 이 관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서 그 1섹터 관제사가 1섹터와 2섹터를 동시에 관제를 다 하고, 2섹터 관제사는 옆에서 관제 화면 모니터링만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제사들 근무의 효율성을 위한 게 아니고, 이건 그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꼼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 관제 그 센터장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이틀 관제를 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그 주간에 근무하는 방식과 야간에 근무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두 가지 방법 중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더니 갑자기 이 진술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검사한테.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해요. 팀별로 야간 근무의 집중도 향상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 팀원 간의 뭐 업무 분담을 해서 근무를 철저히 했다고, 진술한 전등을 볼 때 통상적인 근무 방법과는 다르지만 꼼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1섹터 관제를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자면 업무 중에 4시간 30분 정도를 취침을 하게 돼요. 4시간 30분 취침하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고 관제하고, 그런데도 이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효율성이 아니고 이거는 좀 이렇게 편하게.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반적으로 그쪽 사람들이 다 나쁘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보다, 네. 이게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근무 태만 나태했던 것들도 다 잡는 계기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고라는 것은 내구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니까 마음이 틀어졌다 이렇게 막 선의로만 보면 진짜로 그래요. 네. 정말 이 사람들 사고 날 거 전혀 예상 못했군 하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만 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네. 간혹은 성밖끼리 충돌 사고도 나고 그렇단 맞아요. 말이에요. 경각심 가져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VTS 같은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 고급 인력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진도 VTS가 나 진짜 그렇게 좀 제대로만 근무했어도 세월호의 희생자가 훨씬 줄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니까요. 그 구조대들을 더 빨리 보낼 수 있었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도 이 센터장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자기는 믿는다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결과는 사람이 304명이나 죽었어요. 네, 맞아요. 그 믿는다는 말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효율적인 업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예, 효율적인 업무여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김목석 팀장, 김목석 관제사의 B팀 팀장의 진술을 좀 보면, 그 진도 VTS 센터장 김영준도 이러한 사실을 이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냐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네, 센터장 경감 김영준은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이 진도 VTS 관제 구역의 모든 교신을 전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진도 VTS 센터장 김영준은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관제사 4명이 야간에 1시간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는 것이 힘들어 한다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김영준이 야간에 관제 요원 2명이 1섹터와 2섹터를 동시에 관제를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을 했대요. 센터장이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센터장이 처음부터 해양경찰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만에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만에서도 똑같이 근무한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도에서 관제사들이 그렇게 근무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
근데 단 한 번도 이 근무 형태를 바꾸려고 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징계를 주거나 하지 않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3월 28일 날 역시 그때도 관제를 안 했어요. 안 한 것 때문에 충돌이 나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제대로 징계를 주거나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된 거죠. 아마 이게 3월 28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면 세월호 침몰했을 때쯤엔 좀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16일 전이니. 근데 이걸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술서를 읽어보면 요 이제 그 VTS를 담당하는 게 서해청에 있는 경비안전국장 김정식이에요. 김정식인데 세월호 침몰할 때도 별일을 한 게 없었죠. 근데 이 사람한테 교육을 좀 해달라고 진도 VTS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이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제사들이 갔는데 혼날 줄 알고 갔는데 커피랑 다과를 마시면서 즐겁게 얘기를 하다 그냥 왔다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화면을 보면 그 관제사가 지금 2섹터 관제를 하고 1섹터 관제를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데 1섹터에만 앉아 있으면 2섹터에서 봐야 되는 화면까지 1섹터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눠서 봐야 되면 정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한 명이 다 전체 해양을 관제를 하니까 제가 아까 뭐 벡터가 없어지고 세월호가 옆으로 회전을 하고 속도가 줄어서 이제 표류하고 이런 게 다 화면상에 나왔는데 또 얘네들이 지금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뭐 초과 근무라고 해서 이 관제사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실제로 뭐 주말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주말에 출근을 한 것처럼 이제 이걸 또 조작을 해가지고 추가 근무 수당을 이제 꾸준히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김 센터장이 자기가 이제 검찰 진술을 하면서 초과 근무 확대 대장에 의하면 뭐 이래저래 해서 이날도 출근했냐고 해서 물어보니까 출근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위로 잘못 기재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초과 근무에 대해서 그 폐쇄화로 영상 다 확인하니까 초과 근무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센터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가 이제 정상적인 초과 근무한 부분도 그 중에서 있다고.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그동안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그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전체를 모두 다 반환하는 의미에서 공탁을 걸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연안에서 넘어올 때부터 그 진도 센터장이 초과 근무 그 대장을 잘못 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돈 뭐 받은 거는 둘째치고 초과 근무 수당도 이제 엄청 났을 텐데 그 돈을 받은 거는 둘째치고 여태까지 입 다물고 계속 꽁으로 돈을 받다가 세월호가 침몰이 되고 구속이 되게 생겼으니 이제서야 반환을 해서 공탁을 걸고 반성을 깊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선장이 세월호 승객들을 탈출시켜도 되겠느냐, 구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다면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고 승객이 지금 어떠냐라고 해서 물어보고 구명조끼 입히고 밖으로 나오도록 조치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안 했고 조금 더 이제 그 제대로 관제를 하고 있었다면 9시 50분쯤에 세월호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았을 거고 중앙 119나 삼함대나 목포 해경이나 빨리 이동을 해서 역시도 다 전원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간은 충분했으니까. 참 역사의 가정이라는 없어서. 네. 근데 그걸 다시 복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똑같은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야 되죠. 근데 이번에도 처벌 안 받았어요. 희진호 사고였을 때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죄가 돼 있고 이제 뭐 이거 이외에도 감사 받았을 때나 검찰 조사 받았을 때 조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 날 진도 VTS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대요. 너 무슨 질문 했냐? 무슨 감사원에서 너 뭐라 그랬냐? 그래서 전체 회의가 있었다네요. 전체 회의가 있어서 서로 이제 말을 맞춘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 해서 입까지 맞추는. 네. 우리만 무사하면 돼. 그거죠. 누가 죽었든. 네. 그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고의적으로 양심적으로 교회 가서 고해성사라도 하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저 많은 생명들이 당신들의 안일함, 부주의함 또는 나쁜 의도로 죽어간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생각해보건데 그래요. 국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국가 시스템 속에 우리 국민은 안전하게
삶을 영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안구한 그런 흔적도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위치를 설명을 하죠.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예. 다 주무시고 계시면은 그게 초동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네. 시간을 놓칠 그리고 수가 있죠. 대부분요 이게 전화가 막 오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 모니터링만 하다 보면 모니터 속에는 거의 대부분 소리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진도 VTS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레이더로만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거의 모를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운항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호출을 해서 물어보거나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게 자거나 이제 이러면 문제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관제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섹터를 관제를 하는 관제사도 잤대요. 예, 이 시간에 잤대요. 그리고 그 뭐 휴일 이제 낮 시간 근무예요. 휴일 같은 경우 그 뭐 쭉 영상을 CCTV 영상을 쭉 보면서 뭐 28, 뭐 2일, 9일 뭐 주간에 1섹터 근무자가 혼자서 1섹터를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똑같이 낮 근무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잘못된 관제 방식으로 해서 관제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문제는 그 광주지검에서 이제 그 검사 수사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면 이제 그 이건호 관제사의 근무 특이사항 중에서 그 2014년도 3월 22일이에요. 이제 세월호 침몰하기 얼마 전이죠. 저녁 10시 57분 10시 57분 58분쯤에 이건우는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흥리 산 105번지 여기 이제 진도 VTS에서 직경으로 한 6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래요. 여기서 본인 휴대폰이죠. 본인 휴대폰으로 6분 42초간 통화한 내역이 이제 나왔던 거죠. 수사를 했는데 근데 당일 얘가 근무조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섹터를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 이 섹터 관제사였어요. 그래서 일지를 보니 이 사람이 근무를 한 걸로 일지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한 거는 이제 기주국이 다른 데서 잡혔다는 거죠. 근무 시간에. 근데 이제 얘는 뭐 이탈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이제 기선영 관제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또 4월 15일 이거는 이제 세월호 침몰하기 전날 낮 시간이에요. 예, 낮 시간인데 그 역시 관제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진도 VTS에 있어야 될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휴대폰으로 54초간도 통화한 기주국이 또 체크가 됐죠.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바닥바닥 우겼습니다. 예. 그 순주님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세월호 사건은 저희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하나는 진짜 무능. 네. 예, 네. VTS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 관제해야 될 해역이 네. 가장 넓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진도 진도예요. VTS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다른 VTS랑 다르게 진도는 내측과 외측을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예. 관제사를 2명을 앉혀놓고. 뒤도 있잖아요. 예, 자세히 섬이다 보라고. 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고. 예. 근데 그 뭐 항만 그 VT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명이 이제 전체 한 명이 아니고 관제사들이 전체 해역을 다 보는데 이것 때문에 진도는 나눠놨거든요. 1섹터, 2섹터를. 그래서 나눠놓은 건데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진도 VTS 뭐 이런 자료들을 보기 전에 짐작은 했어요. 1명 정도는 작겠다. 네, 1명 정도는 작겠지. 예, 그거는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술서를 막 읽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관제를 하고 3명은 그럼 그냥 잔 거잖아요. 그렇죠? 한 3명은 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읽다 보니 이제 진술서를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이가별 관제사의 그 진술 내용을 보면 6시경부터 1섹터 근무를 한 이게 영상을 검찰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물어봐요. 질문을 하는데 6시경부터 1섹터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저라고 이감열 관제사라고 그리고 6시 25분경부터 7시까지의 동영상을 보고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섹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섹터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나머지 3명은 이제 1섹터를 보고 있는데 6시 25분경부터 7시경까지의 동영상을 보니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을 보면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단순히 근무 중 깜빡 졸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6시 25분부터 1시간 근무인데 6시 25분부터 7시까지 잔 거예요.
그 25분만 모니터를 보고 나머지 그냥 계속 잤다는 얘기죠. 단순히 근무 중에 깜빡 졸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근무 중에 잠이 와서 그냥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잠자는 동안에는 관제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잤겠지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모두 다 잤죠.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사고가 초기에 나면 네. 가장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보면 119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탑승객들이 네.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배 운행하는 사람들은 VTS로 연락을 맞아요. 먼저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VTS 해줄 수 있는 어떤 업무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화가 오면 VTS가 이제 알아서 뭐 구조 신호도 막 해주고, 보내주고 그걸 그렇죠. 유기적으로. 예, 진도 VTS가 실제 했던 것처럼 구조에 동참해달라고 어선들도 빨리 이동을 해달라고 하면 FM대로 하면 팀장 한 명이 팀원이 3명이에요. 여기 이제 세 팀이 있습니다. 진도 VTS에. 네, 세 팀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 형식을 띠고 있고요. 예, 그게 뭐 24시간 일하면 24시간 뭐 휴식 아니면 24시간 대기 이렇게 해서 세 팀이 이제 돌아가는데 한 팀의 이제 그 주간에는 1시간 30분 단위로 업무가 로테이션이 되고 저녁에는 1시간 단위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총 팀원이 그럼 팀장까지 해서 4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업무를 시작하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1섹터에 앉고 그 다음에 2섹터에 앉고 그 다음 사람이 상황 대기라는 걸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전체 관제라는 걸 해요. 이렇게 해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1섹터에 앉고 1섹터에 앉던 사람이 2섹터에 앉고 이렇게 돌아가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상황 대기라는 게 이제 뭐 1섹터, 2섹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측하고 외측하고 관제를 하는 거죠. 그 업무를 하는 거고 상황대기라는 건 그 주간 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응대하거나 왜냐하면 관제사가 관제를 하다가 눈을 띄면 관제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화면을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뭐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요 상황대기자가 전화를 받거나 관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해서 뭐 수사 자료 같은 걸 이제 확인을 하거나 일일 보고서 작성 같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상황 대기라는 걸 하죠. 그리고 전체 관제라는 건 상황 대기랑 유사하긴 한데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관제사 뒤쪽에 또 공간이 책상 같은 게 있어요. 뒤쪽에 디브리핑 장비 같은 거에서 이제 디브리핑이 전체 자기 뭐 업무를 볼 수 있는 포털을 열어볼 수 있거나 이제 그런 컴퓨터인데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 관제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유사시에 즉시 관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이게 정상 근무 방법이에요. 예. 근데 진도 이제 요게 이제 정상 근무 방법인데 진도 VTS 관제사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1섹터 관제사가 1섹터와 2섹터 외측 내측을 모두 다 관제를 했어요. 혼자. 예, 혼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2섹터 관제사와 상황 대기 그리고 전체 관제의 대기 이제 전체 대기를 하는 그 진도 VTS 관제사들은 그냥 휴식을 취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선형 관제사의 그 검찰 진술 좀 내용을 보면 11시부터 3시까지 이동 선박이 좀 거의 없대요. 진도 해상에. 그래서 교신 같은 것도 이제 할 일이 없고 해서 이 섹터 관제를 시작함과 동시에 몇 분 정도 자리에 착석을 했다가 사무실 안쪽에 있는 행정용 컴퓨터 쪽으로 이동해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예. 그래서 근무가 끝나갈 무렵 다시 관제석으로 돌아가서 교신 일지를 정리하는 평소에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20시경이나 7시경은 관제 수요가 더 많은 시간에는 좀 더 자주 보조 관제를 하거나 계속 관제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배들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거의 뭐 관제를 안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그 광주 지원에서 뭐 C팀에 있는 노영현의 관제사가 얘기를 하는 게 야간에 근무할 때 1섹터 근무자는 뭐를 하냐고 어떤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관제석 뒤쪽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가 놓여 있는데 책상에서 졸기도 하면서 쉬고 있었고 상황대기나 전체 관제사는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업무용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휴대폰 등을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조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제가 근무 조정으로 다른 근무조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도 1섹터 근무자를 포함한 상황대기 전체대기 근무자들은 소파나 라꾸라꾸 침대가 있대요. 라꾸라꾸 침대나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뻔히 그림이 보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늘상 뭐 긴장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건 사실 맞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8시간 교대 근무. 네. 3개 팀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럼 이제 관제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레이더 영상 같은 거 네. 이런 게 모니터가 이렇게 쫙 한 뭐 7개, 8개, 9개 예. 이렇게 그거를 다 들여다보는 과정인데 네. 평상시 때는 그렇게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어떻게 무슨 사고도 없는데 그런데 사고가 나서 뭔가 어떤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근무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뭔가를 이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고 이후에도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일단 관제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도 VTS가 일반 다른 VTS보다 관제할 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관제 구역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진도 VTS랑. 그런 이유를 제가 알아요. 네. VTS 해상교통 관제 시스템이 몰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멀리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대표적인 두 곳이 어디냐면 동해에 있는 VTS하고 진도 VTS예요. 그 주위에는 거의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총 18개가 있다고 하는데 포항, 울산, 부산 신항, 통영, 여수, 완도, 목포, 뭐 마산, 제주, 진도, 군산, 대산, 평택, 인천, 경인 이렇게 하나는 나쁜 의도. 네. 근데 VTS는 대체로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무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한테 무능이라는 게 말이 될까예요. 왜냐하면 일반인이면 가능하죠. 무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공무원한테 무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굳이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금을 들여서 훈련이라는 걸 시켜요. 예,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아가죠. 거기에 따른 혜택도 물론 받고요. 월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일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무능하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나와야죠. 이런 걸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면 네. VTS 쪽은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사실 무능에 가깝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태해진 거예요. 무능은 아니. 얘네들이 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태 포함한 게 다 무능인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런 게 있더라고. 희랑님은 아실 거예요. 공항에 가면 관제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VTS 근무하고 그래요. 네.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카우트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 연봉을 받는 직업분들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 무능이란 표현은 이제 굳이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고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나쁜 의도가 얼마큼 개입되어 있느냐가 주로 이제 의혹을 파헤치는 것에 주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질문이었고요. 아, 예. 그것이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월호 2항사 김영호가 VTS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신고했는데 녹취록이 없고. 근데 이 모든 관제사들이 다 김영호가 VTS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다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나쁩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침몰 이제 당시에 좀 진도 관제사들이 보고 있어야 될 화면에서 어떤 게 보여줬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16일 날 7시 5분쯤에 이제 진도 관제 그 관제 해역으로 세월호가 이제 진입을 합니다. 476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그 진도 관제구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제 8시 49분 52초에 세월호가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8시 53분에 벡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 표시가 뭐냐면 그 세월호가 이제 속도가 나고 있을 때 표시가 되는 게 이제 없어져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속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관제사들이 보는 화면에서 이게 53분에 벡터 표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59분에 세월호가 표류하고 있는